인용재결 문제 푸시느라 이 문제를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성의 없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재결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써봐. 이럴 경우에는 생각나는 것이 판례가 등장하는 3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3.1변명명이라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준비를 해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노무사 행정쟁송법 제3문이에요. 노란색 1번, 2번은 통과하고요. 아주 성의가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이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문의 해결, 노란색은 이해를 위한 거니까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설문의 지시는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사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권리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를 검토하라는 의미가 된다. 이제 진짜로 써야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의미와 현행법상 원칙을 살펴야 한다.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개법, 고용, 각기, 용, 처 순서대로 검토하시면 재결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재결에 관한 우리의 표준 목차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공식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재결주의 의미와 개념을 쓸 겁니다. 현행법상 원칙, 법조문을 쓸 거예요. 다음으로 행정소송법 19조를 검토를 해서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라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개법, 고, 그리고 특히 내용의 하자 역시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는지를 써주는 것이 기본 목차이긴 한데 다른 목차들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죠. 배점을 봐서 우리의 문제가 25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약 문제지 4페이지 정도를 쓸 텐데 시간이 없거나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거를 뭐 내용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사실 정도는 생략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개법 고용,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각기용처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재결 소송,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처리, 이렇게 살펴주는 것이 목차가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쓸 내용의 전부입니다. 살펴볼게요.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인용 재결의 경우에도 고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 답안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사인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재결 소송인 경우 그 실질을 원초분으로 봐야 할지 재결로 봐야 할지도 아울러 살핀다. 이 말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재결이 제3자한테는 재결의 제3자인 원처분 상대방한테는 최초의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유한 논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그리고 재결 대상 취소소송, 그것을 재결 유형별로 고찰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 답안지의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이걸 그냥 써줄 리가 없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개법, 고용, 각기, 용처의 순서에 따라서 쓸 것이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란 적었습니다. 재결주의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행정소송법 19조를 적는 거죠. 19조의 내용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19조에 위반한 것이다. 이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19조에 위반한 거 맞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말을 미묘하게 바꾸면 감점당하게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소가 위법하다는 얘기는 부적법하다는 얘기거든요. 제소가 부적법하다는 얘기는 각하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 법률 효과는 기각이에요. 각하가 아니라.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승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해야죠. 그냥 19조에 위반한다라는 말 맞습니다. 부적당하다 맞습니다. 부당하다도 맞는데요. 부적법하다,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말 쓰면 틀립니다. 19조는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바로 아래 나오는군요. 19조 위반의 효과. 판례가 있으니까요.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 대상 소를 제기하면 본안에서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각하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결 대상 취소 소송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게 되는데 그 고유한 위법이란 원초분에 없었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재결 소송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위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재결 내용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도 시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예요. 배점이 가장 크겠죠. 각하재결, 각, 기, 용, 그리고 처분까지가 나올 텐데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처분까지는 제가 뒤에다 설명하지 않고 이 앞에다가 단단하게 이야기를 적어준 거예요. 19조 위반의 효과를 현행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면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설명할 때 이때 간단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장 배점이 큰 하이라이트로 들어갈게요. 각하재결, 각기용처고 각기용이고 그 중에 용은 3일 변명명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거 적어주는 게 가장 점수를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각하재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부적법하지 않은데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경우 내 절차권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하결정 때문에 나한테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고 뭐 바로 행정소송으로만 갈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어차피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없었던 행정심판에서 각하를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추가로 불이익을 얻은 게 없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거고요. 특히 판례를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실체 심리를 안 하고 각하재결을 했다면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 이것이 절차권이죠. 박탈당한 것이고 원초본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다. 새로운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결 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문구를 외워주십시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적법하지 않은데 각하했다면 심리받을 권리 박탈한 것이어서 고유한 하자 있다. 재결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각기용, 기각재결입니다. 기각재결한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했잖아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냥 시끄러 라고 기각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처분을 내렸었던 주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태도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동일하죠. 내용상 같아요. 원초분의 하자와 동일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입니다.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징계했어? 그랬는데 취소심판에서 기각하게 되면 아니 행정심판위원회 야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방증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 사정 판단 여러 번 나왔으니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인용 재결입니다. 인용 재결은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청구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재결 대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문자까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요. 3, 1, 변, 명, 명 하나씩 해볼게요.